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현대 인공지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러닝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넷플릭스가 딱 맞춰서 추천해주는 영화, 또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까지. 이 기술들 뭔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게 머신러닝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AI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머신러닝이 뭐길래 오늘날 인공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이 바로 머신러닝, 즉 학습이고요. 이건 뭐냐면 기계한테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자, 이 안에서 네가 직접 규칙을 찾아봐 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머신 리즈닝, 이건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미리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 하고 모든 규칙을 코드로 다 짜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는 AI 기술들은 대부분 바로 이 왼쪽 학습의 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AI 연구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정말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AI는 사람이 만든 규칙을 따라가는 추론 방식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컴퓨터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면서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머신러닝이 그야말로 AI의 중심으로 떠오른 거죠. 자, 그럼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배울까요? 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정답지를 옆에 두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답지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한테 사진을 수만 장 보여주면서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강아지야 하고 일일이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정답이 딱 붙어있는 데이터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진을 딱 봐도 이건 고양이네요 하고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요, 정답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막막하겠죠? 이건 마치 사진 수천 장을 그냥 툭 던져주면서 이거 네가 알아서 한번 정리해봐 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럼 기계는 뭘 할까요?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네? 같이 묶어볼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데이터 속에 숨어있던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발견해내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계속 모델을 훈련시킨다, 학습시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꽤나 체계적인 마치 요리 레시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그 레시피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훈련 과정은 딱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데이터 준비.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는 지저분하니까 요리하기 좋게 깨끗하게 손질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데이터 분할. 준비된 데이터를 반으로 뚝 자르는 거예요. 하나는 공부할 때 쓸 훈련 세트, 다른 하나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쓸 테스트 세트로요. 셋째, 드디어 훈련입니다. 훈련 세트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열심히 패턴을 배우면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가. 실전에 내보내기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테스트 세트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너 공부 제대로 한 거 맞아? 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를 풀든 그냥 똑같은 방법,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될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써야 하는 도구가 다 다르거든요. 데이터 과학자들은 마치 여러 가지 연장에 가득 든 도구 상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이 도구 상자 안에 뭐가 들었나 한번 볼까요? 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지도학습용 도구로는 신경망이나 의사결정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는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딱딱 구분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고요. 반대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비지도학습용 도구로는 K평균 군집화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쓰면 고객들을 취향이 비슷한 그룹끼리 자동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는요, 그냥 코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딱 맞는 연장을 꺼내 쓸 줄 아는 훌륭한 기술자이자 전략가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계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예외 없이 마주치게 되는 아주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모델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네, 그렇다입니다. 바로 이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델이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연습 문제집을 너무 완벽하게 공부한 나머지 문제의 핵심 원리가 아니라 그 문제에만 있는 자잘한 노이즈나 오류까지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딱 이런 학생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는 답까지 달달 외워서 100점 맞는데 막상 시험에서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 나와도 손도 못 대는 학생이요.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암기만 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과적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숫자로 딱 보입니다. 보세요. 훈련 데이터, 즉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에서는 정확도가 무려 90.5%나 나와요. 와, 공부 진짜 잘했네 싶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지를 딱 주니까 정확도가 78.5%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모델이 새로운 상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즉 일반화에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과적합된 모델은요, 한마디로 너무 복잡해요. 좋은 모델은 데이터들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적합된 모델은 그게 아니에요. 훈련 데이터에 있는 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나가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엄청나게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선을 만들어내죠. 이건 패턴을 학습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그냥 암기해버린 겁니다. 이러니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면 당연히 예측을 못하는 쓸모없는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AI 분야의 다음 혁명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AI의 미래,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입니다. 왜 융합일까요? 사실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고 배우는 머신러닝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머신러닝은 패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상식이라던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추론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학습의 강점과 인간의 지식과 규칙을 활용하는 추론의 강점을 합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AI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AI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데이터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처럼 추론하고 심지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어 라고 설명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진짜 인공지능은 똑똑하게 배우는 학습 능력과 지혜롭게 생각하는 추론 능력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